이지혁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 떨어진 그날, 이상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차 검사부터 돌려놨는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택인지 이상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원칙대로만 살아온 사람이고 괜한 특혜나 우애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철은 그 원칙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아들 이지혁이 살아야 했고 지금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가 생사를 갈라버리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김다정은 며칠 전 이지혁 서랍에서 진단서를 발견한 뒤로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울어버리고 울다가도 갑자기 현실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혁이 심장이식 받아야 돼?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다정은 가족 앞에서는 최대한 버티려고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누구에게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지은호는 더 힘들었습니다. 지은호와 이지혁은 이제 막 서로 마음을 열고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설렘이 커진 만큼 무서움도 같이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서 능청을 부리려고 애썼지만 그 능청이 오래 못 갔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순간, 눈빛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순간 지은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웃으려 했는데도 손끝이 차가워질 때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선배, 나 괜찮은 척 못해요. 지은호가 말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늘 선택을 혼자 하려 했고 병도 숨기려 했고 마음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호가 가치라는 단어로 이지혁을 붙잡습니다. 선배 혼자 버티는 거 이제 그만해요. 나도 같이 무서워할게요. 이지혁은 그 말에 고개를 돌리려다가 결국 돌리지 못합니다. 지은호 눈을 마주치면 도망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박성재는 회사 쪽에서도 병원 쪽에서도 정신없이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너튜브 폭로 때문에 회사가 스캔들에 휩싸였고 박성재는 기자회견이든 증거 제시든 뭘 하든 내가 정리한다는 자세로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가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회사 기사 댓글이 아니라 이지혁의 심장 모니터 소리를 들을 때였어요. 박성재는 이지혁과 아주 오랜 친구입니다. 선배 후배 같은 말로 설명될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생의 바닥을 확인해준 친구였죠. 박성재는 이지혁을 잃으면 자기 인생의 반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성재를 이수빈이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아직 완전히 행복해지기 전 단계였어요. 박성재와 다시 손을 잡는 길에 들어섰지만 가족 허락이든 현실적인 장벽이든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수빈은 박성재가 흔들릴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지금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지혁 오빠가 더 먼저예요.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붙잡아줬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잡으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연애만 하자고 말할 수가 없다는 미안함요. 이수빈은 그런 박성재의 표정을 보고도 단 한 번도 서운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수빈은 더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오빠 나중에 다 끝나면 그때 나한테 제대로 사과해요. 지금은 지혁 오빠부터 살려요.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수빈이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박성재는 내가 도망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더 단단히 하게 되거든요. 한편 고성희는 완전히 벼랑 끝이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부동산도 꼼짝 못하고 호텔에서 버티는 신세였는데요. 고성희는 그 와중에도 판을 뒤집는 방식만 떠올립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습니다. 사과하거나 내려놓는 대신 더 큰 소리로 울고 더 큰 폭로로 상대를 흔들어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고성희는 자신이 라이브에서 근저당을 폭로했던 거니 사실은 동명이인 박진석이었다는 뉴스가 떠버린 뒤로 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됐다는 분노가 아니라 내가 설계한 여론전이 깨졌다는 공포에 가까웠죠.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영라에게 연락합니다. 고성희는 딸 박영라만 흔들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고 차분한 척하지만 마음이 약하고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고성이는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고성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이미 나 이제 엄마 없어라는 말을 할 만큼 마음속에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더 깊이 실망했고 그 실망이 끝까지 쌓여온 겁니다. 영나야,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아니면 엄마 진짜 끝이야. 고성이가 울먹이면서 말했는데요. 이 울먹임은 진짜 눈물일 수도 있고 계산된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경계가 늘 모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란은 그 말에 흔들리는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게 몇 번째? 고성이는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고성이는 딸이 이렇게 정면으로 묻는 순간이 낯설었습니다. 박영란은 늘 말없이 참아주던 딸이었으니까요. 고성이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너 힘들게 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 말이 박영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살고 싶어서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들리거든요. 박영란은 그제야 아주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엄마, 나 엄마가 나한테 돈 요구했던 거 다 녹취돼 있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뭐? 박영란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은 채로 덧붙입니다. 엄마가 집 넘기라고 했던 문자, 그 돈 안 주면 넌 끝이라고 했던 말 다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한 말들 이제는 엄마 편 만들려고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고성이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요. 고성이는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배신이 아니라 딸이 드디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였어요. 박영란은 엄마를 살리고 싶었던 딸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박영나, 내가 엄마를 이렇게... 고성이가 소리치려는데 박영나가 말을 끊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어.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소리 지르는 걸로 상대를 이기는 사람인데요. 조용한 단절은 고성이에게 진짜 끝처럼 느껴지거든요. 같은 시간 이상철은 병원과 병원을 연결하는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기증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 지역이 기회가 생겼을 때 단 한 분이라도 늦지 않도록 교차검사, 이송동의 최신 수치 업데이트, 응급 전원 가능 병상 확인 같은 걸 미리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런 말을 절대 가족에게 먼저 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가 아니라 이상철은 원래 말로 감정을 드러내는 걸 잘 못하니까요. 이상철은 늘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김다정이 우연히 이상철의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봉투에는 생소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차검사, 항체 수치, 이송동의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당신이 왜 이런 걸? 이상철은 잠깐 눈을 피했다가 결국 김다정을 봅니다. 미리 해놨다. 김다정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뭘 미리 해놨어요? 우리 지혁이한테 숨긴 것도 모자라서 당신까지 혼자.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단하게 말합니다. 지혁이 기회가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그 문장 하나가 이상철의 결단을 드러냅니다. 이상철은 준비자였습니다. 남들이 감정으로 무너질 때 이상철은 준비로 버텼습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울컥합니다. 김다정은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혼자 다 떠안아요? 이상철은 잠깐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니까. 그 말이 너무 짧아서 김다정은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차 검사 결과가 곧 나온다는 연락. 그 말은 곧 이지혁에게 기회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기회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더 큰 공포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실행이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박영나가 고성이를 끝내기 위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메시지가 박진석 쪽 법무 라인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딸이 엄마를 끝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고성이가 던지는 마지막 카드들은 하나같이 자폭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고성이는 여론전을 다시 켜려 하겠지만 그 순간 박영라의 증거가 세상으로 나가면 고성이는 동정이 아니라 법정으로 직행하게 되니까요. 이제 모든 게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의 준비가 이지혁의 시간을 당기고 박영라의 선택이 고성이의 시간을 끝내려 하고 지은호의 사랑이 이지혁의 마음을 붙잡고 박성재의 책임감이 두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지혁은 아직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또 도망치고 싶어질지 아니면 지은호 손을 잡고 끝까지 버틸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을 때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숨을 삼켰는데요. 기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기회는 희망이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다는 통보이기도 하니까요. 이지혁에게 매칭 가능성이 떠올랐고 교차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철이 미리 깔아둔 준비의 결과였어요. 정상적인 절차로는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 이상철이 발로 뛰면서 지금 가능한 수준까지 당겨진 겁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합니다. 김다정은 지역의 진단서를 발견했을 때도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충격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곧 지금 선택하면 살 수도 있고 늦으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다정은 의사를 붙잡고 울먹이며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심장 이식이 진짜 가능한 거예요? 의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교차 검사 결과가 확정돼야 하고 이송이 가능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교차 검사. 그 단어가 김다정 머리를 때립니다. 김다정은 며칠 전 이상철 코트 주머니에서 교차 검사 서류를 발견했었죠. 그때 김다정은 이상철이 뭘 숨겼는지 몰라 분노했는데요. 지금은 그 서류가 아들을 살릴 수도 있는 열쇠였다는 걸 깨닫고 분노 대신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당신이 혼자 떠안는 거 싫다고 소리치던 자신이 사실은 이상철의 준비를 몰라서 소리쳤던 거니까요. 이상철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감정을 드러내면 무너질까봐 더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아무 말 없이 의사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자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걸 다. 이상철은 짧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 말이 이상철답습니다. 이상철은 원래 원칙만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 이상철의 원칙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원칙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상철이었어요. 문제는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매칭 가능성 이야기를 듣고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기뻐해야 맞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살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 말에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랬습니다. 희망이 커지면 죄책감이 먼저 따라옵니다. 내가 살면 누군가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살면 가족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이지혁 머리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이 떨리는 걸 느끼고 더 세게 잡았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나랑 약속해요. 어떤 결과든 나한테 숨기지 말기. 이지혁이 고개를 돌리려 하자 지은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선배가 또 혼자 결정하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무섭습니다. 지은호의 이런 단단함은 늘 해맑은 얼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지혁은 그 단단함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혼자 안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니까요. 그때 박성재가 병원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는데요. 회사 쪽에서는 또 일이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여론전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박진석이 나를 26년 가뒀다는 식의 프레임을 또 던지려 했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동정을 받으려고 했고 그 동정으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숨을 틔우려 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몰아쉬며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고성에 또 방송 켤 것 같아요.
박진석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켜라. 박성재가 놀랍니다. 예.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켜게 놔둬. 이번엔 끝낸다. 이 말이 뭔 뜻인지 박성재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박진석은 이미 법무팀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또 방송을 켜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더 강력해지고 그 영상은 증거가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마지막 카드를 던질수록 고성희가 스스로를 조여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성희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증명해주면 박진석 입장에선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하지만 박진석의 계획보다 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에게 휘둘리던 삶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고 그 마음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증거 공개로 이어졌습니다. 박영나는 그동안 엄마 고성희가 자신에게 돈과 집을 요구하며 압박했던 내용, 협박성 발언, 말 바꾸기, 감정 흔들기 그 모든 걸 녹취와 문자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박영나는 그걸 박진석 법무팀에도 박성재에게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지만 조용한 사람이 결심하면 더 무섭습니다. 박영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엄마를 끝내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나도 평생 죄책감에 살겠지. 그런데 그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가 나를 평생 잡아먹는 거야. 박영나는 죄책감과 생존 사이에서 결국 생존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성희가 라이브를 켭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울고 여전히 억울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박진석과 회사를 흔들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 앞에서 자극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26년 동안 감옥처럼 갇혀 살았습니다. 다들 저 좀 살려주세요. 고성희는 후원금을 유도하려는 듯한 멘트를 던지고 댓글창은 한순간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고성희는 그 흐름을 읽고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고성희는 갑자기 박영나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 딸 영나까지도 저를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고성희는 이 말로 여론을 엄마 버린 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 했는데요. 고성희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자신이 어떤 엄마였는지를 스스로 보여줘 버립니다. 고성희는 딸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성의 말 속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돈으로 관계를 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영나가 움직입니다. 박영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지만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박영나는 박성재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빠, 이거 공개해 주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합니다. 박성재는 박영나의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딸이 엄마를 끝낸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박성재는 이수빈을 잠깐 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표정만 보고도 느낌이 옵니다. 이수빈이 조용히 묻습니다. 오빠 영나가?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영나가 끝내려나 봐. 이수빈은 마음이 철렁하지만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오빠, 지금은 해야 해요. 더 늦으면 지역 오빠까지 위험해져요. 그 말이 박성재를 움직입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자료를 보여줍니다. 박진석은 자료를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바뀝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그리고 고발장도 바로 넣어. 박성재가 숨을 삼킵니다. 지금요? 박진석은 단호합니다. 지금. 고성희가 지금 방송하는 그 순간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고성희의 마지막 카드가 자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방송으로 동정을 끌어내려 했는데요. 그 방송은 이제 법정으로 보내는 영상 증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박영나의 녹취와 문자까지 붙으면 고성희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돈과 협박으로 사람을 조종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병원에서 동시에 굴러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지역의 교차 검사 결과가 곧 나오고 이송 준비가 진행되고 수술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요.
박성재는 회사 전쟁과 병원 전쟁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박성재는 순간 어지러워집니다. 내가 사람인가? 싶은 순간이죠. 그때 이지혁이 박성재를 부릅니다. 성재야. 박성재가 돌아보자 이지혁이 힘겹게 웃습니다. 너 또 나 때문에 힘들지. 박성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 살아야 돼.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이 붉어집니다. 이지혁은 이번에도 도망치고 싶어졌는데요. 도망치면 편합니다. 나 때문에 다 힘들어라는 자기 비난을 핑계로 사랑도, 가족도, 친구도 다 끊고 혼자 사라지면 남은 사람들이 잠깐은 편해질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그 순간 이지혁 앞을 막습니다. 지은호는 낮게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진짜 말할게요. 선배가 사라지면 나도 무너져요. 이지혁이 숨을 삼킵니다. 지은호가 한마디 더 합니다. 나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요? 선배가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이지혁의 숨통을 잡습니다. 이지혁은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지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도망 안 갈게. 그때 의사가 다시 나옵니다. 교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다시 얼어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희망, 나쁘면 절망입니다. 이상철은 표정이 없지만 손끝이 떨리고 김다정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더 세게 잡고 박성재는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진석 쪽에서는 기자회견 시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를 법정으로 보내는 정리가 시작된 거예요. 병원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순간과 밖에서 고성의 몰락을 결정하는 순간이 겹쳐지면서 남은 시간은 더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교차 검사 결과는 이지혁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절망이 될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정말로 방송 한 번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누군가를 더 끌어내리려고 할까요? 결과가 애매합니다. 의사의 첫 마디가 끝났을 때 복도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는데요. 사람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보다 애매하다입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가능성도 있고 위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의사는 교차 검사 결과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항체 수치가 경계에 걸려 있고 이송 시간과 컨디션이 조금만 흔들리면 수술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김다정은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못한다가 아니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에 가깝습니다. 이송부터 수술 직전까지 변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이상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상철은 눈빛이 흔들리는데도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변수 관리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가 이상철을 봅니다. 보호자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 말이 복도에 가라앉았는데요. 김다정이 그제야 이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이상철이 왜 몰래 준비했는지, 그 준비가 무엇인지 이제야 시간이 되어서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동안 교차 검사뿐 아니라 이송동의 최신 혈액항체 수치 업데이트, 응급 전원 가능한 병상, 이식팀 대기 여부까지 전부 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철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았어요. 한번 기회가 오면 그 다음은 선택이 아니라 속도라는 걸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다는 죄책감이 다시 올라오니까요. 이지혁은 힘겹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상철은 이지혁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왜긴 왜냐? 넌 내 아들이니까. 이 말은 따뜻한 말인데 이지혁에게는 무거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은 이 무게를 혼자 들고 싶지 않아서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시선을 받자마자 바로 대답해버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눈빛으로요. 선배, 우리 같이 들면 돼요. 이지혁이 잠깐 웃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약해서 지은호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고 한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밖에서는
고성의 라이브가 더 크게 번지고 있었고 그 라이브 위에 박영나가 보낸 녹취와 문자 캡처가 덧붙기 시작한 겁니다. 박영나가 단순히 법무팀에만 넘긴 게 아니라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로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공개의 길을 택한 겁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자신을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돈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집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그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간 녹취 파일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고성의 라이브 댓글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불쌍하다가 많았는데요. 녹취가 뜨는 순간 이게 뭐냐로 바뀌고 딸을 협박했네로 바뀌고 후원금 받으려고 거짓말로 바뀝니다. 여론은 그렇게 빠르게 돌아섭니다. 고성이가 가장 믿었던 게 여론전이었는데 여론전이 가장 빠르게 고성이를 무너뜨립니다. 고성이는 라이브 중에 화면을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고성이는 능숙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고성이는 순간 목소리를 더 올려서 감정으로 덮으려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라이브에 증거 링크를 떡하니 올립니다. 그리고 그 링크에 고성이가 딸 박영나에게 말하는 녹취가 흘러나옵니다. 박영나, 너 그 집 내 이름으로 바꿔.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그 목소리는 고성이였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려운 너무 선명한 고성이의 목소리요. 고성이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고성이는 라이브를 끄고 싶지만 지금 끄면 더 의심받을 걸 압니다. 고성이는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다 편집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자기가 던진 폭로보다 딸이 던진 녹취 한 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내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동정이 아니라 조롱을 부릅니다. 그 와중에 박진석은 움직입니다.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팀은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적인 말 대신 차갑게 정리합니다. 고성애 씨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회사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말은 곧 더 말해봐라. 말할수록 넌 끝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기자회견을 병원 복도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가 살아나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너무 숨막혀서 떨린 겁니다. 박성재는 결국 이수빈을 바라봅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오빠, 이제 오빠가 해야 할 건 두 개예요. 회사는 정리되고 있어요. 그럼 남은 건 이수빈이 말끝을 흐리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혁이, 이수빈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지혁 오빠 살리는 거. 그 말이 박성재를 다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박성재는 병실 앞에 서서 이지혁을 봅니다. 이지혁은 피곤한 얼굴로 박성재를 보고 억지로 웃어보려 합니다. 회사 쪽은 좀 나아졌냐? 박성재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이지혁은 자기 심장이 위태로운데도 친구 회사 걱정을 해요. 박성재는 결국 감정을 못 참고 말합니다. 야, 이지혁, 너 제발 이번엔 이기자.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이기자 뭘?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살아. 그냥 살아. 너 살아야 나도 산다. 그 말이 진심이라서 이지혁도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뜨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무서워. 지은호가 바로 끼어듭니다. 나도 무서워요. 근데 우리 같이 무서워할 거잖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고 또 이상철을 봅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도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지혁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준비하자. 그 순간 의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이송팀 대기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이상철이 곧바로 말합니다. 지금 움직입니다. 김다정이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지금.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꼭 잡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고 숨을 고릅니다. 도망 안 간다. 이제부터는 정말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상철이 미리 준비한 이송동의와 검사 업데이트가 여기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류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전화 연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병상 확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고 아들의 시간을 당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준비였고 이건 누가 봐도 반전입니다. 가족이 몰라줘도 이상철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결국 아들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성희 쪽에서 체포 소식이 뜹니다. 고성희는 라이브로 버티려 했지만 박영라의 증거와 박진석의 고발이 겹치며 고성희는 순식간에 법정으로 끌려갈 상황이 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영라에게 전화하지만 박영라는 받지 않습니다. 박영라는 문자 한 줄만 남깁니다. 엄마, 이제 멈춰. 그 문장이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고성희는 분노하지만 분노할 힘도 점점 사라집니다. 고성희는 결국 울부짖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아. 그런데 끝은 고성희가 정한 게 아니라 고성희가 만든 업보가 정한 거였습니다. 고성희는 딸을 흔들려다 딸에게 끝장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지역의 이송은 무사히 진행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변수로 또 한 번 멈춰 설까요? 그리고 지은우는 이 지역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이 살아서 돌아오면 지은우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사랑을 공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 순간이 오기 직전 사람들은 가장 많이 흔들리니까요.